공부해봤죠?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면서 지문의 일부도 눈으로 확인해 가며 중요한 내용이 이런 부분에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윗글의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할 때 세 번째에 올 것은 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다른 문제에서 이런 걸 본 것 같은데요.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구성이 되면서도 중간중간에 과거로 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집중해서 잘 읽어 나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늘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것을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하라고 하면 우리 이런 부분은 고맙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작품을 혹여나 잘 모르고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보기 부분이 단서가 되어서 이걸 바탕으로 윗글을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읽어보는 게 좋아요. 문제가 시키는 대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하라고 했으니까요. 보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3인간형은 문학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던 인물들이 그러면은 인물이 복수의 인물,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지금 문학의 삶의 가치를 둔다. 즉 문학을 중시 여기는 인물들이었는데 6.25 전쟁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을 거치게 되면서 고뇌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겪게 되나 봐요. 이걸 다룬 소설이라고 작품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요구와 관련하여 전쟁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삶을 살거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거창하게 시대적 요구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인물 유형. 이게 첫 번째. 그 사명을 포기하고 마는 인물 유형. 이게 두 번째. 그 사명을 잊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도 못하는 인물 유형. 이게 세 번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3인간형이라고 해서 쉽게 1인간형, 2인간형, 3인간형 이렇게 이제 구별지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께서는 1, 2, 3 유형에 깍깍깍 맞는 인물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아예 이 작품을 나는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다. 라고 본다면 그런 경우에도 보기에서 이렇게 인물 유형을 굉장히 친절하게도 딱딱딱 나누어 줬으니까 각각 이 인물 유형에 맞는 인물들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삶의 방향과 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하기도 한대요. 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잘 산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난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나와 있는 부분을 머릿속에 잘 인지하고 여기서는 기억이 검정 넥타이인데요. 이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의 의미가 뭐지? 라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궁금해하면서 탐색하듯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조은이 석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굉장히 길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4번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지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년은 더 늙은 것 같네. 그간 고생 몹시 했지. 학교에서 문 열고 나오는 자네로 알아 못 보았네. 어쩌면 그렇게 훈장티가 꼭 뺐나. 학교에서 나왔다고 하고 훈장티가 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대방이 교사인가 봐요. 훈장하면 예전에 이제 가르치던 사람이죠. 1년 못 돼 훈장티가 베어 벤다면야 슬픈 일이네만은
알아 못 보긴 자넨 게 아니라 내였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죠. 상큼한 콧날과 움푹 팬 눈이 자네 얼굴의 특징이었는데 콧날은 없어지고 콧날 없어졌다고 하는 거 보면 살이 좀 쪘나 봐요. 눈마저 변했다면 통 알아 못 볼 뻔했네. 그래도 그나마 눈이 변하지 않아서 알아봤다 이 얘기인 것 같죠?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한 자네의 3년이 알고프네. 지금 3년 만에 만났나 봐요. 6.25 나던 때 신문사에서 갈라진 게 그때 헤어진 게 마지막이 아닌가. 그랬던가? 내 얘긴 차차 하고 자네 지낸 일 들어보세 라고 하는데 요리가 들려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요리집에 온 것 같습니다. 자, 들게. 흰 알잔에 따른 빼주가 쿡 코를 찌른다. 술이 좀 독한가 봐요. 둘은 함께 들어 조금씩 마시었다. 조은의 젓가락은 해삼 요리에 먼저 갔다. 호르몬제라고 중국 요리를 먹을 때마다 죄 없는 화제거리가 되는 음식이다. 석은 문득 그것을 생각하고 빙그레 웃음을 띠는데 조은은 큰 놈 한 개를 집어 입에 넣고 씹으면서 3년 동안 나는 타락했네 라고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를 타락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조은이 이야기합니다. 3년 만에 만난 친구가 나타나서는 난 타락했어 라고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석이 타락이라니 난 자네의 세계가 넓어지고 커졌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판인데 라고 말합니다. 자네, 즉 조은의 세계가 넓어지고 커졌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그동안 3년 전까지 조은이 살았던 삶이 굉장히 이상을 추구한다든지 신념을 따른다든지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3년 동안 더 커졌으리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니 조은은 얼굴에 또 복잡한 표정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3년 동안 나 스스로 타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세계가 넓어졌을 거라고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씁쓸하고 다양한 감정이 들겠죠. 그래서 잔에 술을 부어서 먼저 들이마시고 빈 잔을 석에게 건넸다. 잔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죠. 석은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거나하게 취해갑니다. 한 달 만에 접구하는 것이라 한 달 만에 만나는 것은 지금 친구가 아니라 술이죠. 좋은 안주의 술맛을 한결 돋우었다. 말하기 꼭 좋은 분위기였어요. 나는 이를테면 넓은 데서 지금 말하기 꼭 좋다라고 느끼는 건 석이니까 이건 석의 말이죠. 나는 이를테면 넓은 데서 좁은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옴짝달싹 못하고 기진맥진하는 터이지만 그러니까 석 스스로 자신의 판단하는 말이죠. 넓은 데 있다가 아까 보기 부분 보면은 인물들이 문학에 굉장히 좀 정진하고 빠져서 지내던 문학 청년인 것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학을 추구하고 이상적으로 살다가 지금 그냥 교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구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산다고 석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기진맥진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조우는 넓은 세계에 활활 날아다니는 셈 아닌가. 작품 세계도 더 커지고 힘차리라고 오늘 자네를 대할 때부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네. 나는 비록 예전같이 작품 활동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진 못하지만 조우는 분명히 지금 막 콧날이 없어질 정도로 좀 윤택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 작품 세계는 그만큼 또 여유 있게 잘 해나가겠지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작품? 하고 조은이 반문합니다. 그래 작품이라는 걸 내가 썼을까? 잠깐 머리를 푹 숙이었다가 조은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벗어서 못에 걸어놓았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것을 끄집어냅니다. 이걸 보게. 지금 작품 많이 썼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에 이걸 보게 라는 말로 달리 대답하죠. 그리고 나는 타락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난 그렇게 열심히 작품 활동에 충실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과연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봐야겠죠. 내미는 종이 꾸러미를 보고 석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뭔가? 하고 묻죠. 거기에는 새것인 검정 넥타이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봉투에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틀림없는 여자의 글씨가 단정하게 쓰여 있었다. 이 검정 넥타이가 문제 하나 나온 거 있었죠. 그러니까 검정 넥타이가 어떤 기능을 하거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뒷부분을 볼게요. 어안이 벙벙해 앉았는 석에게 조우는 편지를 집어 알맹이를 내어 주었다. 읽어보게. 읽어도 괜찮은가? 읽게. 펴보니 간단한 문면이었다. 그러니까 편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 호의는 뼈에 사무치우나 제가 취할 길은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선생님 몰래 간호장교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여기서의 선생님이라면 조은이겠죠. 조은이 뭔가 호의, 좋은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뼈에 사무치우나,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감사하지만 제가 취할 길은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조은이 보였던 호의를 거절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 이 미라고 하는 인물은 간호장교 시험에 지원했다고 해요. 시험은 월요일 대구에서 치르나 준비 때문에 지금 떠납니다. 여기 그때예요, 그때. 그때 그 넥타이는 집과 함께 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신입니다. 그때가 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어떤 지점, 시점이겠죠. 그때 알고 있던 그 넥타이일 텐데 그게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 넥타이 대신 주는 거래요. 앞에 나왔던 그 검정 넥타이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은 역시 검정 넥타이를 매셔야 격에 어울립니다. 모르긴 몰라도 검정 넥타이는 누구에게 어울리는 것? 조은에게 어울리는 것이라고 미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정 넥타이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고요. 뒷부분 이어서 볼게요. 석은 그 미인가? 하고 가볍게 놀라면서 물었다. 그렇네. 미인은 조은을 따라다니던 석도 잘 아는 문학소녀였다. 그러면은 조은이라고 하는 인물도 과거에 문학에 열심히 정진하던 인물, 석도 마찬가지. 그럼 미도 그렇죠.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이 나왔죠. 보기에서 보면 문학에 빠져 지내던 인물들이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이걸 다룬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라는 인물, 조은이라는 인물, 석이라는 인물은 각각 뭐 사명을 포기한 인물, 사명에 열심히 매진하는 인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인물들을 파악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미인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명랑한 문학소녀였으나 전쟁 중 집안이 몰락하자 부산으로 피란에 와서 취직 자리를 구하던 중 우연히 조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거죠. 미희하고 조은도. 조은은 미희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녀를 도울 방법을 궁리해 본다. 이게 이제 중략 부분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조은이라고 하는 인물이 석을 찾아오기 전에 있었던 거겠죠? 지금 미희한테 막 편지 받고 그거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볼게요. A 부분.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미희의 사정을 보고 도와줄 방법으로 지금 다방을 차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조은이 미희에게 베풀려고 했던 호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좀 딱한데 다방 차려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조은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굉장히 좀 경제적인 사정이 좋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충분히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미희가 갖고 있던 원래 명랑한 문학소녀라고 했으니까 그 명랑성도 센스를 살릴 수 있고 수입 면에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에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리던 미희였으나 그러니까 미희도 좀 관심을 가졌던 거죠. 다음날 5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텐데 망설이는 게 좀 수상쩍긴 했지만 알겠다 하고 나는 동화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받기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닷새되는 날이 오늘이고 그러니까 예전 이야기를 지금 쭉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닷새되는 날이었고 정한 시각에 연락 장소인 다방에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꾸러미였네. 즉 지금 미희는 오지 않고요. 다방 레지가 대신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장교이고 보니. 그러니까 간호장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간 거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생계를 잘 유지하겠다 생각하면 사실은 이 조언의 호의를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자기 나름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었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미희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이 어쩌고 운운하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 길을 말함이었겠지. 그러니까 이 그 길이라고 하면 간호장교로서 자기 나름의 사명을 추구하는 삶 이런 거고 검정 넥타이와 같은 삶이겠죠.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사명을 따르는 삶과 검정 넥타이는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네.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네. 그러니까 나는 검정 넥타이와는 이제 거리가 먼 삶을 그동안 살아왔었나 봐요. 그동안 검정 넥타이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냥 미희가 선생님에겐 검정 넥타이가 어울려요 하면서 다시 돌려준 거 보니까 미희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일세. 사명을 포기한 게 조은이군요.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보기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사명을 포기한 사람,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 이도저도 아닌 사람 이렇게 나뉜다고 했는데 포기한 게 조은이라면 미희는 사명을 찾아가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석은 또 어떤 삶인지 예측은 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계속 보면 가장 잘 생각하는 채 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검정 넥타이스러운 진지한 삶을 살던 조은이 6.25로 인해서 태도를 완전히 싸그리 바꿔서 이제는 바보 같아진 거죠. 부박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박하고 가볍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명랑하기만 했던 그 소녀는 오히려 6.25를 경험하면서 키워졌고 굳세워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걸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 듯 했네. 굉장한 충격을 받았나 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냥 별것 아닌 어린 소녀 같은 그 인물이 오히려 철들었던 모습을 내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니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걷어잡으려고 한 것이 바로 친구의 구원이었네. 그러니까 서기에게 뭔가 구원받고 싶은 생각 자기가 지금 막 타락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석이라고 생각하고 왔나 봐요. 조은의 이런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는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조은이죠. 이젠 아무런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석은 자기는 언젠가 문학을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 때문에 지금 교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조은이 어느 날 따단 하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굉장히 문학에 깊이 빠져있던 진지한 청년인 조은이 지금 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문학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잘 열었나 보다. 그럼 나도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조은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조은도 변절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흥미를 가지지 않게 된 거죠. 더욱이 그의 고민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조은의 경우는 오히려 넉넉하게 살면서 막 변절하고 포기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 거죠. 오히려 석은 뇌와 마음이 강렬한 미희의 인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조은이 미희에게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석도 마찬가지예요. 석도 미희를 알고 있긴 했었으니까. 그리고 미희가 조은의 마음에 던져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석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받았다 이 얘기죠.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그 강렬한 배갈도 석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 역시 마음이 미희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다. 미에 대한 호감으로 팽팽 차 있는 거 아니죠? 반성이나 아니면 뭔가 충격받은 그 마음 때문일 거예요. 조은의 차로 집에 돌아와서도 석은 큰 소리를 창창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얌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 평소에는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우울해하면서 막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막 가족들 괴롭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얌전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자리에 드러누워 그는 생각했다. 조은의 말대로 조은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지금 인물들이 어떤지 또 한 번 설명해 주네요. 포기했고요. 사변을 통하여 미인은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러면 나는 조은과 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비교하면서 좀 돌아보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눈을 감았다 뜨며 석은 중얼거렸다. 사명을 포기치도 그렇다고 그것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 어정쩡하게 말라가는 나는 어떤 인물이지? 이것도 역시 6.25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해야 하나? 라고 좀 자조 섞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은 윗글의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할 때 세 번째에 올 것은 이라고 했죠. A. 석과 조은이 전쟁통의 신문사에서 헤어지다. 완전 과거의 이야기죠. 6.25 전쟁 그 당시에. B. 석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 취직하다. 전쟁 이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에 취직했어요. C. 미희가 간호장교 시험을 준비하려고 대구로 떠나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되게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 조은이 제안한 일에 대해 미희가 시간을 두고 숙고하다. 5일 정도 고민한 끝에 간호장교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C보다는 D가 앞에 오는 거고요. 그리고 석이 학교에 취직하거나 석과 조은이 헤어진 것보단 뒤로 오죠. 그럼 E. 조은은 오랜만에 만난 석을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죠. 여기. 여기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제일 여기가 이제 최근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에 오게 될 것은 D에 해당이 되죠.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지요. 그리고 넘어가서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는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3인간형은 문학의 삶의 가치를 두던 인물들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그 인물 유형이 첫 번째, 시대적 요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인물 유형. 우리 읽어봤으니까 알죠? 미죠, 미. 그리고 사명을 포기하고 마는 인물 유형. 이 인물은 조운이었죠. 그리고 사명을 잊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 이 인물이 바로 석이었죠. 그래서 서로 미를 통해서 또는 석이 이제 조은이나 미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삶을 평가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석은 옴짝달싹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자기 삶의 모습 역시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평가한다. 맞는 내용이죠.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2번. 미희가 조은의 마음에 던져준 충격은 조은이 자기 삶을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편지와 넥타이를 보는 순간 막 충격을 받으면서 3년 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맞죠? 3번. 평소와 달리 엄숙한 태도로 지배온 석이 그러면 나는? 이라고 물어보는 것,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타인과의 비교, 조은이나 미희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걸 점검하는 거니까 맞죠? 4번.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제가 취할 길은 이미 작정되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미희는 전쟁을 계기로 해서 시대적 요구와 관련된 사명을 발견한 인물 맞는 거죠. 남은 게 5번인데요. 사명을 포기하지도 그것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말라가는 석과 이렇게 오타가 많을 거예요. 석과 비교해 볼 때 조은이 넓은 세계에 활활 날아다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문학의 삶의 가치를 두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왔기 때문. 이거 5번 당연히 틀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는 석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조은도 역시 결국은 그 사명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넓은 세계에 훨훨 날아다니지 못하고 그냥 경제적인 것, 돈과 관련된 것에만 매여 살면서 문학 활동, 작품 창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3번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검정 넥타이였죠. 조은의 각성을 유발하는 기능 맞죠? 이걸 보는 순간 막 충격받은 기분이 들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2번 조은과 미희가 공유하는 추억과 관련이 있다. 맞죠? 과거 그때의 넥타이는 타버렸지만 그 넥타이를 얘기하면서 선생님에겐 역시 넥타이가 어울려요. 검정색 넥타이가 어울려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소설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요. 조은은 굉장히 문학을 추구하면서 문학을 통해서 돈 벌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진짜 문학 창작을 굉장히 순수한 자세로 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를 상징하듯이 검정 넥타이를 하고 다녔어요. 검정 넥타이를 할 때 조은은 내가 세상과의 뭔가 단절, 속세와의 단절, 나는 문학적인 정신을 추구할 거야. 그러면서 검정 넥타이를 맸던 건 아니고요. 그냥 돈이 없어서 맨날 그 낡은 넥타이를 맸던 건데 명랑소녀 미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죽음을 선고한 사람처럼 너무 우울하게 사는 걸 검정 넥타이가 너무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조은의 삶을 막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서 미희는 그 검정 넥타이 막 당장 빼버려요 하면서 자기가 빼가고 화려한 넥타이를 선물로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6.25를 경험하면서 미희는 인생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인생은 좀 진지하게 살아야 되고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사는 태도가 필요하구나. 예전에 조은이 했던 그 검정 넥타이와 같은 삶으로 나는 살고 싶다. 근데 조은도 그런 삶의 자세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소재예요. 그럼 3번. 미희가 볼 때 조은이 지닌 면모. 그러니까 과거에 지녔던 그 면모에 부합하고 앞으로 지녔으면 좋겠는 그 면모에 부합하는 사물이죠. 그러니까 맞고요. 4번. 석이 조은에게 기대하고 있던 삶의 모습과 연관성이 있다. 여기 지금 4번의 경우는 석이 조은에게 기대하고 있는 삶.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석의 경우는 조은이 자기하고는 달리 아직도 문학 창작의 세계 속에서 계속 빠져 지내면서 넓은 세계를 훨훨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은에 대한 모든 호기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삶, 예전의 그 조은의 모습처럼 여전히 문학에 빠져서 문학에 몰두하면서 그 순수 문학에 정진하면서 사는 그 모습, 이걸 기대했던 거니까 그것과 연관성 있는 거 맞죠? 답은 5번이에요. 미희에 대한 조은의 불안한 예감이 적중했음을 보여주는 소재다. 검정 넥타이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것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타락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미희 힘들어 내가 다방 차려줄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에 나름대로 등을 돌리고 살아온 그런 삶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검정 넥타이를 보는 순간 막 뒤통수 때려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미희가 그래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방 다 계약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예감을 계속 갖고 있었고 검정 넥타이 보는 순간 그게 막 적중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3번의 답은 5번이 되고요. 마지막 4번. A는 이제 조은이 석에게 했던 말인데요.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하는 말의 형식을 띠고 있다. A 부분을 지금 확인해 보면요. 이건 사실은 1인칭 시점은 아니고요.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막 석은 또는 뭐 조은을 따라다니던 어쩌고 하면서 쭉 얘기했던 부분이고 심리 상태까지 다 얘기하는데도 이 A 부분만큼은 나는 다방을 차려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 어쩌고 하면서 조은이 석에게 했을 그 말을 큰 따옴표는 없지만 이 뒤에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큰 따옴표는 없지만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감직한 그런 말로 지금 구성이 됐던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볼 때 한 인물, 즉 조은이 석에게 하는 말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 두 인물의 심리를 번갈아 가면서 묘사하고 객관화하는 거 아니죠. 조은이 어떤 문제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심리를 솔직히 고백하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객관화도 아니고요. 심리를 번갈아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찾아온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맞죠? 지금 조은이 석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미희에게 이런 편지와 검정 넥타이를 받으면서 굉장한 충격감에 휩싸이고 거기에서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석이라고 생각해서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온 거죠. 3번 맞고요. 4번.
한 인물이 경험한 일과 그것으로부터 느낀 감정. 맞죠? 조은이 경험한 일, 거기서 느꼈던 감정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5번, 두 인물이 알고 지내던 조은과 석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알고 지내던 특정 인물, 미이. 이 미이라고 하는 인물의 근황에 대한 정보 담겨져 있죠. 원래 명랑소녀였는데 6.25로 인해서 삶이 뒤바뀌어 버렸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명을 찾아서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떠난 그런 정보가 다 드러났습니다. 5번도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가면서 혹시나 내가 좀 잘 이해 못해서 너무 어렵게 느꼈던 부분 이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제3인간형 수업 영상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